사람들은 말하죠.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더 아름답다고.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첫사랑이 평생 친구의 남편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저는 올해 65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대부분의 것들은 무뎌지더라고요. 분노도 질투도 심지어 사랑조차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44년 전 그 여름날의 기억만큼은 여전히 선명해요. 땀에 젖은 옷, 매미 소리, 그리고 그 사람의 웃음소리.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요. 어제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예린이가 보낸 거였죠.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어요. 3년 만에 처음 받는 딸의 편지였거든요. 그건 1981년 여름이었어요. 저는 21살, 대학교 2학년이었죠. 친구 은희와 함께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를 하던 날이었어요. 에어컨도 없던 시절이라 창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밖에서 농구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야, 민서야, 잠깐 밖에 바람 쐬러 나갈래? 은희가 먼저 일어났어요. 그때만 해도 은희는 제 세상의 전부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였으니까요. 우린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은 대학에 붙었고 심지어 기숙사 룸메이트였어요. 그렇게 운동장 벤치에 앉아있는데 농구공이 제 발 앞으로 굴러왔어요. 죄송합니다. 그가 뛰어왔어요. 땀에 젖은 머리카락, 하얀 티셔츠, 그리고 그 밝은 미소.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떨려요. 괜찮아요. 제가 공을 주우려는데 그가 먼저 손을 뻗었고 우리 손이 공 위에서 마주쳤어요. 딱 2초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2초가 제 인생을 바꿔놨죠. 두 분 경영학과시죠? 저 경제학과 3학년 준혁이에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셋은 자주 만났어요. 도서관에서, 학생 식당에서, 때로는 은희 없이 둘만 만나기도 했죠. 그때가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은희는 준혁을 좋아하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죠. 가끔 준혁을 바라보는 그 눈빛을.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을 제가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민서 씨는 커피에 설탕 몇 스푼 넣어요? 준혁이는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제 작은 습관들을 기억해주는 사람. 제가 비 오는 날 우울해한다는 것도, 장미꽃보다 들국화를 좋아한다는 것도 알았죠. 어느 가을날 우리는 학교 뒷산에 단풍 구경을 갔어요. 은희는 그날 동아리 MT가 있어서 못 왔죠. 민서 씨. 네? 나 민서 씨가 좋아요. 나뭇잎이 바람에 날리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의 귀가 빨개졌고 저도 얼굴이 화끈거렸죠. 저도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은희 몰래.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하죠? 왜 은희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당시엔 그냥 우리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어요. 은희가 질투할까봐. 아니면 우리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한 번은 말하려고 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은희와 둘이 케이크를 먹으면서. 은희야, 나 사실... 응? 뭔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이 모든 일이 달라졌을까요? 우리의 사랑은 6개월 동안 계속됐어요. 몰래 만나고 몰래 편지를 주고받고 몰래 키스하고. 그런데 그해 겨울 제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어요. 생리가 멈췄어요. 처음엔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죠. 시험 기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어요. 입덧이 시작됐고 저는 알았어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들 수가 없었죠. 화장실 칸막이에 앉아서 결과를 기다렸어요. 2줄. 선명한 2줄이 나타났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은희가 옆에서 자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죠.
천장만 바라보다가 해가 떴어요. 준혁아, 나 아기가 생긴 것 같아. 이틀 후 용기를 내서 전화했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침묵. 긴 침묵이었어요. 미안해, 민서야.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군대도 가야 하고 부모님이 아시면 죽을 거야. 민서야, 병원 가. 내가 돈 구해볼게. 뭐? 지을 수 있잖아. 아직 초기니까. 준혁아, 이건 우리 아기야. 민서야, 제발. 우리 아직 학생이야. 이렇게는 안 돼. 그날 밤 저는 혼자 기숙사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은희가 자고 있는 방에서는 울 수 없었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혼자 결정했어요. 아기를 지울 수 없다고. 이건 제 아이니까. 다음 날 저는 휴학계를 냈어요. 부모님께는 건강 문제라고 거짓말했죠. 그리고 준혁이에게는 마지막 편지를 남겼어요. 준혁아, 괜찮아. 나 혼자 할게. 너는 네 인생 살아. 우리는 여기까지야. 아기는 시골 친척집에서 나왔어요. 남자아이였어요. 작고 예쁜. 그런데 저는 그 아이를 키울 수 없었어요. 22의 미혼모가 1980년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출산하던 나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진통이 시작됐을 때 옆에는 친척 언니밖에 없었어요. 산모들이 남편 손을 잡고 힘을 줄 때 저는 홀로 이불을 움켜쥐었죠.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을 때 간호사가 물었어요. 안아보시겠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안으면 놓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친척 언니가 강제로 제 품에 아기를 안겨줬어요. 한 번이라도 안아봐. 평생 후회해. 따뜻했어요. 그렇게 작은 생명이 제 품에서 숨을 쉬고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친척 언니가 아이를 데려갔어요. 아이 없는 부부한테 입양 보낸다고 했죠. 이름이라도 지어줄래? 준서요. 이준서. 준혁에 준자를 넣었어요. 어리석게도. 그 후 저는 서울로 돌아왔지만 학교는 그만뒀어요. 은희한테도 연락을 끊었죠. 차라리 깨끗하게 있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은희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어요. 하지만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은희 목소리를 들으면 모든 걸 말해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저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얼마 후 선을 보고 결혼했어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사랑은 글쎄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함께 사는 거죠. 민서 씨, 전 민선 씨 같은 분을 찾고 있었어요. 차분하고 따뜻한 사람. 감사합니다. 남편은 제 과거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고요. 그저 평범하게 살았어요. 딸 하나를 낳았어요. 예린이. 예쁜 딸이었죠. 예린이를 처음 안았을 때 준서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행복할까? 밤마다 기도했어요. 준서가 좋은 부모 만나서 사랑받으며 자라기를, 저를 원망하지 않기를. 그러던 어느 날 40이 넘어서였을 거예요. 우연히 동창회 공지를 받았어요. 20년 만에 열린다고 했죠. 가지 말까? 고민했지만 결국 갔어요. 은희가 보고 싶었거든요. 동창회장에 들어섰을 때 낯선 얼굴들이 많았어요. 다들 변했더라고요. 주름이 늘고 흰머리도 좀 보이고 몸이 동그러지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봤어요. 은희와 준혁이 손을 잡고 들어오는 그들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를 붙잡았죠. 민서야. 어머 세상에. 너 민서야 맞지? 나 은희야. 은희가 달려왔어요. 변한 것도 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죠. 얼굴에 주름이 생겼지만 그 밝은 웃음은 그대로였어요.
얘, 내 남편이야, 김준혁. 당신 기억해? 대학 때 우리랑 친하게 지냈잖아. 안녕하세요. 준혁은 제 눈을 보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악수를 청하는 손이 차가웠어요. 우리 결혼한 지 17년 됐어. 아들도 하나 있고. 준서라고. 21살이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준서.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흔한 이름이야.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속삭였어요. 그 아이일지도 몰라. 민서야, 너는 결혼했어? 응, 했어. 딸도 하나 있어. 헉, 대박! 우리 애들 나이 비슷하겠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봤죠. 준혁과 은희가 결혼했다니, 그것도 17년 전에. 제가 아들을 낳은 지 몇 년 안 돼서. 그리고 아들 이름이 준서라니. 그날 이후 은희가 자꾸 연락했어요. 민서야, 우리 진짜 오랜만인데 자주 만나자. 어떻게 20년 가까이 연락 없이 살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은희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면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났죠. 대부분 둘이서만. 준혁은 잘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죠. 카페에서 은희와 마주 앉으면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첫사랑의 아내, 어쩌면 제 아들의 어머니. 민서야, 너 대학 때 왜 갑자기 연락 끊었어? 진짜 섭섭했어. 미안해. 그때 좀 힘든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지금은 괜찮아. 은희는 더 묻지 않았어요. 친구니까요. 우리 남편이 요즘 좀 힘들어해. 회사 일도 많고 건강도 안 좋은가 봐. 은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병원은 가봤어? 응, 정밀검사 받으라고 하더라. 다음 주에 간대. 그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누구나 나이 들면 몸이 안 좋아지니까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은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서야, 우리 남편이...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췌장암이래. 말기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그런 걸까요? 은희야, 의사가 그러는데 길어야 1년이래. 민서야, 나 어떡해? 우리 아직 50도 안 됐는데. 저도 눈물이 났어요.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잊어야 할 사람인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친구 남편이 암에 걸렸대요. 그래? 안 됐네.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나보다 1살 많아요. 젊은 나이에 참 안타깝다. 남편은 신문을 보며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전부였죠. 남편은 제 과거를 몰라요. 준혁이 누구인지도, 은희와 제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도. 준혁은 빠르게 쇠약해졌어요.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없었죠. 은희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간병했어요. 민서야, 미안한데 가끔 우리 집 좀 와줄 수 있어? 너무 힘들어서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아.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저는 일주일에 2-3번 은희네 집에 갔어요. 국을 끓여주고 빨래를 도와주고 때로는 은희가 잠깐 나간 사이 준혁 옆에 앉아 있었죠. 처음 병문안을 갔을 때 준혁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1달 만에 10kg는 빠진 것 같았거든요. 민서 씨, 와줘서 고마워요. 목소리도 약해져 있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민서 씨, 어느 날 준혁이 저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너무 약했어요. 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무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일. 손이 떨렸어요. 그 애가, 우리 아들 준서가 그 애 맞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희가 그 애를 입양했어요. 우연이었어요. 정말 우연이었어요. 결혼하고 아이가 안 생겨서 입양을 알아보는데 친척을 통해서 한 아기 이야기를 들었대요. 어린 미혼모가 낳은 아기라고, 이름이 준서라고. 그럴 리가. 은희는 몰라요. 그의 엄마가 누군지. 생모 정보는 비밀이니까. 하지만 나는 이름을 듣는 순간 알았어요. 민서 씨였다는 걸.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더 잘 키우려고 했어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민서 씨께, 그리고 그 아이한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궁금했던 게 한순간에 밝혀진 거죠. 은희한테는 제발 말하지 말아요. 은희가 얼마나 그 애를 사랑하는데 제발요. 알았어요. 민서 씨, 그 애 잘 컸어요. 착하고 똑똑해요. 대학도 좋은 데 갔고. 다행이네요. 가끔 그 애 보면 민서 씨가 보여요. 웃는 모습이랑 책 읽을 때 미간 찌푸리는 거. 눈물이 났어요. 제가 낳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아이. 그 아이에 대해 준혁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준혁은 그 후 한 달을 더 버텼어요.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어느 날 밤 은희가 잠깐 집에 갔을 때 준혁이 저를 불렀어요. 민서 씨. 네, 준혁 씨. 준서를 부탁해요. 은희도 준서도 내가 없어도 그 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살 거예요. 아니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 곧 가요. 알아요. 근데 괜찮아요. 민서 씨 얼굴 다시 볼 수 있어서, 준서를 품에 안아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준혁 씨, 사랑했어요. 평생. 저도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서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라도. 준혁 씨도요.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요. 은희 만나서, 준서 키우면서. 그게 다 민서 씨 덕분이에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준혁은 그날 밤 은희 품에서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처음 준서를 봤어요. 상주로 앉아있는 모습을. 21살의 청년. 준혁을 닮았고 어쩌면 저도 조금 닮았어요. 어머니 친구분이시죠? 엄마 많이 도와주셨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민서 이모님한테 꼭 감사하다고 전하라고.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죠. 준혁이 떠나고 5년쯤 지났을 때 제 딸 예린이가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줬어요. 엄마, 내 남자친구 준서야. 순간 심장이 멎었어요. 26의 청년, 준혁을 닮았어요. 아니, 어쩌면 젊은 시절 제 모습도 조금 닮았는지도 몰라요. 우리 같은 대학이에요. 작년부터 사귀었어요. 예린이가 행복하게 웃었어요. 엄마 기억해? 은희 이모 아들이야.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은희 이모. 엄마 친구분, 엄마가 예전에 준선의 아버지 장례식 다녀오셨잖아요. 세상 참 좁지? 엄마 친구 아들이 내 남자친구가 될 줄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설마 그 준서? 이럴 수가. 운명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요? 며칠 후 예린이가 또 말했어요. 엄마, 준선의 엄마가 우리 만나자시네? 양가 상견례 하자고. 뭐? 준서가 프로포즈 했어. 엄마,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예린이의 손에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예린아,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좀 더 생각해봐.
엄마 뭐가 빨라? 우리 2년이나 사귀었어. 준서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알잖아. 은희 이모네 집안이 어떤지. 그게 아니라 엄마 설마 반대하는 거야? 예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니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야. 나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준서랑 결혼할 거야. 그렇게 약속된 날 우리는 한 식당에서 만났어요. 문이 열리고 은희가 들어왔어요. 어머, 민서야. 세상에, 네가 예린이 엄마야? 은희야, 우리는 그제야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식사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예린이와 준서는 행복하게 웃었고 은희는 신나서 결혼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이제 사돈이네. 민서야, 진짜 신기하다. 이게 인연이지 뭐야. 준혁이도 하늘에서 좋아할 거야. 민선의 딸이랑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남매라는 것을. 같은 아버지를 둔.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준서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래, 나도 잘 부탁해. 집에 돌아와서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은희한테? 아이들한테? 하지만 어떻게 말하죠? 사실 준서는 나랑 준혁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야. 그러니까 예린이랑 준서는 남매야. 결혼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요. 은희의 인생이, 준서의 정체성이, 예린이의 행복이. 저는 매일 밤 울었어요. 남편도 이상하게 여겼지만 말할 수 없었죠. 여보, 괜찮아? 요즘 표정이 안 좋아.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예린이 결혼하는 게 걱정돼? 좋은 집안 아들인데 뭐가 걱정이야? 그냥 딸이 떠난다는 게 실감이 안 나서. 남편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겠죠. 제 고통을. 시간은 무정하게 흘렀어요. 아이들은 결혼 날짜를 잡았고 준비에 한창이었죠. 엄마 왜 그래? 요즘 표정이 안 좋아. 예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나 결혼하는 거 싫어하는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예린이를 꼭 안았어요. 이 아이한테 어떻게 말해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은 네 오빠라고. 엄마, 나 행복해. 준서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알아, 엄마도 알아. 준서 아빠 돌아가셨을 때 준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 근데 그때도 엄마 걱정하면서 씩씩하게 버텼대. 그런 사람이야, 준서는. 마음이 찢어졌어요. 제 아들. 제가 낳았지만 한 번도 엄마라고 불러보지 못한 아들. 어느 날은 병원에 갔어요, 정신과.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 비밀을 말하면 여러 사람이 불행해져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더 큰 불행이 올 것 같아요. 어떤 불행인가요? 말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냥 나왔죠. 결혼식 한 달 전 은희가 우리 집에 왔어요. 민서야, 얘기 좀 하자. 은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데?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무슨 소리야? 민서야, 우리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데 네 표정 보면 알아. 네가 뭔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 이 결혼에 대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준혁이 죽기 전에 그러더라.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한테 미안하다고. 널 사랑했다고. 은희야. 나 다 알아. 너희 둘이 대학 때 사귄 거. 나만 몰랐던 거지.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미안해, 은희야. 정말 미안해. 괜찮아. 다 옛날 일이야. 근데 민서야, 은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준서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그 애가 입양하라는 거. 그 애는 모르거든. 내가 낳은 줄 알아.
준혁이랑 나랑 평생 숨겨온 거야. 알아. 그럼 됐어.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해주자. 은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은희는 몰라요. 진짜 진실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DNA 검사를 해보기로. 혹시 제 착각일지도 모르니까. 혹시 다른 준서일지도 모르니까. 예린이 칫솔과 준서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쓴 컵을 챙겼어요. 그리고 몰래 검사기관에 보냈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남매관계 확률 99.9%. 서류를 보는 손이 떨렸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청첩장도 돌렸고 예복도 맞췄고 예식장 예약도 끝났죠.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피로 범벅이 된 웨딩드레스, 울부짖는 아이들, 무너져 내리는 성당. 이대로 두면 안 돼. 하지만 어떡해. 어느 날 새벽 저는 결심했어요. 편지를 쓰기로.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을 찍고 다시 쓰고를 반복했죠. 결국 저는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은희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멀리 떠나 있을 거야. 은희야,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준서는 내가 낳은 아이야. 준혁이와 나 사이에서 대학교 2학년 겨울 나는 임신했고 준혁이는 도망쳤고 나는 혼자 아기를 낳았어. 그리고 친척을 통해 입양을 보냈지. 그 아이 이름을 준서라고 지었어. 준혁의 준자를 넣어서. 내가 미처 몰랐던 건 네가 그 아이를 입양했다는 거야. 준혁은 알았어. 준서를 처음 봤을 때부터. 하지만 너한테 말하지 않았지. 너를 사랑했으니까. 은희야, 예린이와 준서는 남매야. 같은 아버지를 둔. 그래서 결혼할 수 없어.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한테도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나는 떠날게. 비겁한 선택이지만 이게 최선인 것 같아. 예린이한테는 내가 편지 남겼어. 엄마가 먼저 알게 된 비밀 때문에 결혼을 막아야 한다고. 자세한 건 네가 설명해줘. 준서한테도 네가 말해줘. 그 애가 네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친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내가 젊은 시절 용기가 없었던 것도, 준혁을 놓쳤던 것도, 너한테 솔직하지 못한 것도. 은희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넌 평생 내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 민서. 예린이한테도 편지를 썼어요. 예린아, 엄마가 미안해. 네 결혼을 막아야 해. 준서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너희는 결혼할 수 없어. 이유는 은희 이모가 설명해 줄 거야. 엄마를 원망해도 괜찮아. 하지만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사랑해, 우리 딸. 엄마가. 편지를 은희네 우편함에 넣고 우리 집 식탁 위에도 한 통 놓았어요. 그리고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사진 몇 장. 예린이 방문 앞을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미안해, 예린아. 엄마가 이기적이라서 용서해. 그리고 집을 나왔어요. 새벽 5시. 거리는 텅 비어 있었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이름도 모를 시골 마을에 도착했어요. 다음 날 오후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은희, 예린이, 남편, 심지어 준서까지.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은희한테 문자를 한 통 보냈어요. 미안해. 아이들은 보호해줘. 이건 어른들의 잘못이야. 그 후로 일주일 동안 계속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죠. 어느 날 예린이한테서 긴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 예린이에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엄마가 왜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지. 하지만 은희 이모한테 다 들었어요. 준서 오빠가, 아니, 준서가 제 오빠라는 거.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준서는 더 충격받았어요. 자기가 입양하였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며칠 동안 방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근데 엄마, 우리 괜찮을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엄마도 괜찮으시죠? 건강하시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눈물이 났어요. 지금 저는 시골 작은 마을에 있어요. 친척집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살고 있어요. 낮에는 마을 슈퍼에서 일하고 밤에는 혼자 TV를 봐요. 가끔 예린이한테서 문자가 와요. 엄마 괜찮아요? 건강해요? 엄마를 이해해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준서 오빠는 충격이 컸지만 지금은 괜찮대요. 엄마, 언젠가는 돌아와줘요. 눈물이 나요, 매번. 은희한테서는 연락이 없어요. 아마 평생 용서 못할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도 가끔 은희 SNS를 몰래 봐요. 준서와 찍은 사진들을 올리더라고요. 둘이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엄마의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는 컨셉과 함께. 그걸 보면서 안도해요. 적어도 은희와 준서는 괜찮구나. 준서도 SNS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한동안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는데 몇 달 후부터 다시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대학원에 합격했다는 소식도 올라왔고 친구들과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댓글에 누군가 물었어요. 요즘 어때?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좀 괜찮아요. 인생이 뭐 계획대로 되나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 댓글을 보고 한참을 울었어요. 예린이는 아직 어려요.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몇 달 후 예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어요. 엄마? 예린아. 엄마, 저 새로운 사람 만났어요. 그래? 회사 선배인데 착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린아, 엄마는 괜찮아요. 천천히요. 엄마 준비되면 그때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한테서도 가끔 전화가 와요. 여보, 언제 돌아올 거야? 미안해요. 예린이가 보고 싶어해. 저도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힘든 이유가 있겠지. 기다릴게. 남편은 끝까지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게 고마웠어요. 1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은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민서야, 너무 미워하고 싶었어. 근데 안 되더라. 넌 내 친구니까. 너 용서할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어요. 3년째 되던 해 예린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보내왔어요. 엄마, 저 결혼해요.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엄마도 와주실 거죠? 가고 싶은데 엄마가 안 오시면 결혼 안 할 거예요. 결국 서울로 올라갔어요. 예린이 결혼식에. 식장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예린이가 저를 발견하고 뛰어왔어요. 엄마! 예린이를 꼭 안았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딸을.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식당 한편에 은희와 준서가 앉아 있었어요. 은희와 눈이 마주쳤어요.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죠. 준서는 저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어요. 어머니, 준서야, 저 알게 됐어요, 다.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리고 어머니 덕분에 좋은 엄마를 만났어요. 눈물이 났어요. 언젠가 준비되시면 커피 한잔 하고 싶어요. 친어머니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린이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다시 시골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핸드폰을 켜놓았거든요.
예린이가 신혼여행 사진을 보내왔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준서도 가끔 안부 문자를 보내왔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하세요. 어머니, 제가 대학원 논문 통과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셔서.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어느 날 은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서야, 나 서울에서 나갈 일이 있는데 너 있는 대로 갈까? 은희야, 할 얘기가 있어. 일주일 후 은희가 왔어요.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은희를 봤을 때 많이 늙어 보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민서야, 은희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작은 카페에 앉아서 우리는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정말 너무 화가 났어. 배신감도 들었고. 근데 준혁이 남긴 일기를 봤어. 일기? 응, 준혁이가 아프면서 쓴 거. 거기 다 적혀 있더라.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리고 나한테도 미안하다고. 너를 잊지 못한 채 나랑 결혼한 거. 은희야. 근데 알아? 나 행복했어. 준혁이랑. 비록 온전한 사랑은 아니었어도 준혁이는 나한테 좋은 남편이었어. 그리고 준서를 키우면서 행복했어. 그게 너 덕분이었다는 걸 이제 알아. 두 손을 잡았어요. 민서야, 우리 다시 친구하자. 너무 오래 서로 아파했잖아. 고마워, 은희야. 그 후로 은희와 자주 통화했어요.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난 봄, 준서가 약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어머니, 제 약혼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나를? 네, 제 생모가 누구인지 말했어요. 약혼녀가 어머니를 만나고 싶대요. 일주일 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준서의 약혼녀를 만났어요. 지민이라는 이름의 청순한 여자였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라니. 준서한테 다 들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든 선택을 하셨는지. 존경해요.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아기를 낳고 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신 거.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저희 결혼식에 오실 거죠?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어머님은 저를 낳아주셨잖아요. 준서의 결혼식 날, 저는 조용히 뒤편에 앉았어요. 은희가 옆에 앉았죠. 우리 아들 멋있지? 응, 정말 멋있어. 네 아들이기도 해. 고마워, 은희야. 시계 끝나고 준서가 저한테 왔어요. 어머니, 이거 드리려고요. 편지 한 통을 건넸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편지를 읽었어요. 어머니께.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제가 입양아인 줄 몰랐습니다. 키워주신 엄마가 친엄마인 줄 알았죠. 진실을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피가 필요 없다는 걸요. 저를 키워주신 엄마는 저를 누구보다 사랑해주셨고 그게 진짜 엄마라는 걸요. 동시에 어머니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22 어린 나이에 혼자 저를 낳으시고 저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저와 예린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신 거라는 걸요. 어머니, 저는 행복합니다. 좋은 엄마 밑에서 자랐고 좋은 사람을 만났고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게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은희 엄마에게 저를 맡기셨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뻔했을 때 모든 걸 희생하시며 막아주셨으니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복하세요. 충분히 아파하셨잖아요. 이제는 웃으실 자격이 있어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그걸 바라실 거예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들 준서 올림.
편지를 읽고 또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 후로 또 1년이 지났어요. 예린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엄마, 저 엄마 될 거예요. 정말? 아, 축하해, 우리 딸. 엄마, 아기 태어나면 엄마가 봐주셔야 해요. 그래야겠네. 드디어 서울로 돌아갈 이유가 생겼어요. 남편이 마중 나왔어요. 여보, 집에 가요. 미안했어요, 그동안. 괜찮아, 이해해. 남편은 역시 자세한 건 묻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제 방도 제 물건들도. 예린이가 배불뚝이로 찾아왔어요. 엄마! 예린이를 안았어요. 뱃속에 아기도 함께. 우리 예린이 이제 엄마가 되는구나.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그해 가을 예린이가 딸을 낳았어요. 처음 손녀를 안았을 때 준서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작고 따뜻했었구나. 준서도 병문안을 왔어요. 지민이와 함께. 예린아, 축하해. 고마워, 준서 오빠. 둘은 이제 자연스럽게 남매로 지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내년에 아기 가질 계획이에요. 아, 그래? 좋겠다. 어머니가 봐주셔야 해요. 친할머니니까. 친할머니.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사람들은 말하죠.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하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아요. 그냥 익숙해질 뿐이죠. 저는 이제 65이에요. 때때로 생각해요. 만약 그때 준혁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준서를 제가 키웠더라면, 만약 은희와 준혁이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만약이라는 건 없어요. 인생에는 오직 그래서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았고, 그래서 준서는 은희의 아들이 됐고, 그래서 예린이와 준서는 사랑에 빠졌고,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 누군가는 제게 물을 거예요. 후회하느냐고. 후회요? 매일, 매 순간 후회해요. 하지만 동시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 해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니까요. 준혁을 사랑했고, 은희를 사랑했고, 예린이를 사랑하고, 그리고 딱 한 번 품에 안아봤지만 준서도 사랑했으니까요. 어쩌면 사랑은 원래 이런 건지도 몰라요. 아름답지만 잔인하고, 따뜻하지만 고통스럽고, 영원할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가을이에요. 창밖에 단풍이 예쁘게 물들었더라고요. 40년 전 그날처럼, 준혁이 저한테 고백했던 그날처럼. 바람에 나뭇잎이 흩날리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인생도 저렇게 흩어지는 거겠지. 그래도 괜찮아요. 흩어지기 전에 아름다웠으니까. 어제 은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서야, 내일 점심 먹자. 좋아. 준서도 데려갈게. 그래. 내일은 우리 셋이 함께 밥을 먹어요. 처음으로. 이제는 은희에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할 수 있어요. 은희야, 오늘 날씨 좋다. 산책 갈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시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8살 정숙 씨의 사연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자식은 부모의 미래라고. 늙으면 자식이 의지가 된다고.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그 자식의 집에 얹혀 살게 될 때 그게 얼마나 외롭고 서러운 일인지. 저는 올해 68입니다.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평생 함께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니까 집이 텅 빈 것 같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들 부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먼저 제안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걱정된다고, 함께 살자고. 그때만 해도 행복할 줄 알았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떻게 내 집에서 쫓겨났는지.
남편이 떠난 건 가을이었어요.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하던 10월 초였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남편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흔들어도 대답이 없었어요. 119를 불렀지만 소용없었어요. 심근경색이었대요. 장례식장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다 끝나고 나니까 조용하더라고요. 너무 조용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신발도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요. 그걸 보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아들 민우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도 신혼인데. 신혼은 무슨요. 결혼한 지 3년 됐는걸요. 수진이도 어머니 오시면 좋다고 했어요. 수진이는 며느리 이름이에요. 작고 예쁜 애예요.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기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밤마다 남편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잤어요. 아들 부부는 신도시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넓진 않았지만 깨끗하고 좋았어요. 방이 3개였는데 그중 작은 방 하나를 제게 내줬어요. 처음 며칠은 좋았어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미역국 끓였어요. 고맙다, 수진아. 어머니,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응, 다 좋아. 저녁에는 셋이 함께 TV를 봤어요. 민우가 과일을 깎아주고 수진이가 차를 내오고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웃음도 줄어들었고요. 제가 뭘 물어봐도 대답이 짧았어요. 수진아, 오늘 내가 저녁 준비해 놓을까?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데. 어머니가 하시면 제가 또 뒤처리해야 돼서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제가 부담스럽다는 뜻이겠죠. 시간이 갈수록 수진이의 태도는 차갑게 식어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수진이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인사도 대충 하고 나가버렸죠. 수진아, 아침 먹고 가렴. 회사에서 먹을게요. 그래도 늦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민우한테 물어봤어요. 민우야, 수진이가 요즘 좀 피곤해 보이는데. 회사 일이 많대요. 어머니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혹시 내가 불편하게 한 거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느낌이 왔어요. 어느 날 저녁 민우가 야근을 하고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수진이와 둘만 남았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수진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작은 목소리였지만 들렸어요. 저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수진이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제가 짐이구나, 부담이구나. 다음 날 민우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우야, 내가 혹시 수진이한테 부담되는 거 아니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니, 요즘 수진이가 좀 힘들어 보여서.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수진이 원래 좀 예민해요. 하지만 예민한 게 아니었어요. 저를 싫어하는 거였어요. 수진이는 제가 거실에 있으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같이 있는 걸 피하는 거였죠. 냉장고에서 뭘 꺼내 먹으면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너무 컸어요. 어느 날은 빨래를 개고 있는데 수진이가 들어오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빨래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어머니가 하시면 정리가 안 돼요. 미안하구나. 됐어요. 그냥 놔두세요. 수진이가 빨래를 확 빼앗아 가듯이 가져갔어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이제는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민우가 회식이 있다며 늦는다고 했어요. 수진이와 둘이서 저녁을 먹게 됐죠. 밥상에 마주 앉았는데 수진이는 핸드폰만 봤어요. 수진아, 맛있게 먹어라. 네. 오늘 회사는 어땠어? 그냥요. 힘든 일 있었어? 아니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가 거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집에 오면 할머니 계시고 눈치 보여서 못 쉬겠어. 아니, 잘해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이것저것 건드시니까 짜증나. 언제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야, 이게?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어요. 할머니.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리고 언제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냐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민우한테 말했어요. 민우야, 나 독립할까 봐. 네? 갑자기 왜요? 아니, 너희도 불편할 것 같아서.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우리 불편하지 않아요. 수진이가 좀 힘들어 보이더라. 어머니, 수진이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눈치로 느낀 거야.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민우는 착한 아들이에요. 하지만 둔한 아들이기도 해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음 날 부동산에 전화를 했어요. 근처에 원룸이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어르신, 이 동네는 보증금이 좀 세요. 500에 30 정도 하는데 괜찮으세요? 생각보다 비싸네요. 요즘 다 이래요. 좀 외곽으로 나가시면 싸긴 한데.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어요. 남편이 남긴 돈이 있긴 한데 많지 않았어요. 장례 치르고 나니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때 떠오른 게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집. 우리가 평생 살던 집이에요. 남편 명의였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민우한테 물어봤어요. 민우야, 우리 옛날 집 말이야. 응, 왜요? 그 집이 지금 누구 명이더라? 수진이 명이요. 뭐? 어머니가 해주셨잖아요, 증여로. 머리가 멍해졌어요. 맞아요, 제가 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 민우 부부가 힘들다고 했어요. 빚이 좀 있다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될 것 같다고. 그때 제가 바보같이 집을 며느리 명의로 돌렸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살았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때만 해도 좋은 일 하는 줄 알았어요. 아들 부부 돕는 거니까. 근데 그게 지금 독이 됐어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집이 며느리 명의라니. 제가 평생 살던 집인데, 남편이랑 추억이 가득한 집인데. 다음날 아침 수진이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진아, 우리 옛날 집 말이야. 네, 왜요? 거기 지금 비어있지? 아니요, 세입자 들어있어요. 세입자? 네, 작년에 들어왔어요. 보증금 5천에 월세 50 받고 있어요. 아, 그랬구나. 세입자가 있다니. 제 집인데 제가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점심 먹으면서 민우한테 물어봤어요. 민우야, 엄마가 옛날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어머니, 거기 세입자 있잖아요. 계약 끝나면 안 될까? 어머니, 월세 수입이 있어서 그거로 저희가 생활비 보태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 여기서 우리랑 같이 계시면 안 돼요? 말을 못했어요. 너희 아내가 날 싫어한다고. 일주일 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은 제 친구 영자가 찾아온 날이었어요.
정수가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그냥 지내지 뭐. 어우, 여기가 아들 집이구나. 좋네. 근데 너 얼굴이 왜 그래? 살도 빠지고. 그래? 힘든 일 있어? 친구 앞에서 눈물이 났어요. 아, 영자야. 나 여기서 못 살겠어. 왜? 무슨 일 있어? 며느리가 날 싫어해. 대놓고 티를 내. 그럴 리가. 네가 신경 쓰이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느꼈어. 그때 수진이가 퇴근했어요.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응, 내 친구야. 안녕하세요, 며느님. 어머니 친구 영자예요. 네, 안녕하세요. 수진이는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영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좀 차갑네. 그렇지? 정수가, 너 여기서 못 살겠으면 나오는 게 맞아. 영자가 간 뒤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진이가 부엌으로 왔어요. 어머니, 응? 친구분 오실 때 미리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미안하구나. 갑자기 와서. 집이 좁아서 손님 오시면 불편해요. 앞으로는 조심할게. 그리고 부엌 쓰실 때 정리 좀 해주세요. 어머니가 쓰시고 나면 제가 또 치워야 돼요. 응, 알았어. 저도 일하느라 힘든데 집에 와서 쉬고 싶거든요. 미안해. 수진이가 나가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집에 와서 쉬고 싶다고. 그럼 저는 뭐예요? 쉬면 안 되나요? 민우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아들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이제는 수진이가 저랑 눈도 안 마주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수진이는 이미 나가 있었고 저녁에 들어오면 방에만 있었어요. 민우한테 말했어요. 민우야, 수진이가 요즘 나한테 말도 안 해. 어머니, 수진이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래도 제가 말해볼게요.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우가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이틀 동안 집을 비운대요. 수진이와 이틀을 단둘이 지내야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첫날 저녁은 각자 먹었어요. 수진이는 배달 음식을 시켰고 저는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먹었죠. 둘째 날 아침 수진이가 출근 준비를 하는데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퇴근하고 집에서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저녁에 얘기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얘기일까? 그날 하루 종일 불안했어요. 수진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저녁 7시 수진이가 퇴근했어요.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오늘 할 말이 있어서요. 뭔데? 어머니, 이제 따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머리가 멍해졌어요. 뭐라고? 저희도 이제 사정이 있어서요. 어머니가 계속 여기 계시면 저희가 힘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니? 잘못하신 건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계시면 제가 불편해요. 불편하다고?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제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여긴 내 아들 집인데, 어머니, 이 집은 제 명의예요.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제가 대출받아서 산 집이에요. 어머니 아들 명의도 아니고요. 그래도 어머니, 제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시겠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니? 방 하나 얻으셔서 사세요. 어머니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연금이 얼마나 된다고? 어머니가 가지신 돈도 있으실 거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옛날 집 증여받으실 때 받으신 돈 있으시잖아요. 그건 장례비로 다 썼어. 어쨌든 어머니가 여기 계속 계시면 저희가 힘들어요. 민우는 알아? 민우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네,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나가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나가라고. 다음 날 민우가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어머니 잘 계셨어요? 민우야, 수진이가... 어머니,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그래?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머니, 죄송해요. 수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회사 일도 많고 집안일도 혼자 하고.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안 받아줘. 어머니, 그냥 조금만 따로 계시면 안 될까요? 너도 날 내쫓으려는 거니? 내쫓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서로 편하게 지내려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민우야, 난 네 엄마야. 알아요. 근데 수진이도 제 아내예요. 제가 어머니랑 수진이 사이에서 너무 힘들어요. 민우도 저를 버린 거예요. 일주일 뒤 저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사진 몇 장. 방 하나짜리 원룸을 얻었어요. 역에서 좀 먼 곳이었지만 저렴했어요. 보증금 300에 월세 30. 연금으로는 빠듯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사 가는 날 민우가 도와주러 왔어요. 어머니, 짐 제가 들게요. 됐어. 어머니, 자주 뵐게요. 그래. 어머니 죄송해요. 민우가 울먹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날 보내는 거잖아요. 수진이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방에만 있었죠. 짐을 다 싣고 차에 타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우리 아들이 사는 집, 아니, 며느리 집. 그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원룸에 들어와서 짐을 풀었어요. 작았어요. 방 하나에 화장실, 작은 부엌. 창문을 열면 다른 건물 벽만 보였어요. 그날 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다음 날부터 혼자 사는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조용했어요. 아침은 대충 먹고 저녁은 혼자 해 먹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민우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제가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 바쁘잖아. 어머니, 됐어. 끊는다. 전화를 끊고 나면 울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친구 영자가 가끔 찾아왔어요. 정수가, 여기 너무 춥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되네. 돈 아끼려고 조금만 틀어. 아니, 이렇게 살면 어떡해. 어쩌겠어, 사는 거지. 민우는 생활비라도 주니? 한 달에 50만 원 줘. 50? 그것밖에? 그것도 수진이 눈치 보면서 주는 거야. 아우, 못된 며느리. 정수가, 그 옛날 집은? 그 집으로 못 가? 그 집이 수진이 명의야. 세입자도 있고. 세입자? 아니, 누가 들어와 있는데? 모르지. 내가 가본 적도 없어. 한번 가봐. 네 집인데. 영자 말이 맞았어요.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옛날 집으로 갔어요. 30년을 살았던 집이에요. 현관 앞에 섰는데 낯설었어요. 문 앞에 다른 사람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여기 집주인인데요.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온 여자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 여자를 알았어요. 남편의 내연녀였어요. 어머, 사모님!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저 여기에 새들어 사는데요? 뭐라고? 작년에 들어왔어요. 집주인이 괜찮다고 해서. 집주인이 누군데? 수진 씨요, 며느님. 머리가 멍해졌어요. 수진이가 이 여자를 들여놨다고? 사모님 들어오실래요? 아니, 됐어. 집을 나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왜 수진이가 그 여자를 들여놨을까? 그날 저녁 민우한테 전화했어요. 민우야, 우리 옛날 집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아니? 세입자요? 잘 모르는데요. 수진이가 알아서 한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아니? 누군데요? 네 아버지라. 아는 사람이야. 네? 수진이한테 물어봐.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다음 날 수진이한테 직접 전화했어요. 수진아, 나야. 네, 어머니. 우리 옛날 집에 누가 들어와 있어? 세입자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알아요. 알면서 왜 들여놨어? 어머니, 그건... 말해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나요. 다음날 수진이가 제 집으로 왔어요. 어머니, 앉아. 어머니, 송미란 씨 아시죠? 그래, 네 아버지 내연녀. 네, 그분이 연락을 해왔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한테 집을 주기로 약속했대요. 뭐? 그런데 시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유언장도 없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자기가 그 집에 새들어 살게 해주면 어머니한테 비밀로 해주겠다고. 비밀? 무슨 비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그분이랑 같이 살았대요. 어머니 몰래.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때 집 명의를 그분한테 넘기려고 했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한테 증여하시는 바람에 못한 거래요. 그래서? 그분이 협박했어요. 어머니한테 다 말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그 집에 들여놨어요. 어머니가 아프실까 봐. 어머니, 죄송해요. 그래서 날 내쫓은 거야? 네? 그 여자 때문에 날 쫓아낸 거냐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뭔데? 그냥 저도 제 생활이 있어서요. 거짓말하지 마.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 어머니... 말해봐. 그분이 어머니가 집에 계시면 불편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자주 집에 와야 하는데 어머니가 근처에 계시면 곤란하다고. 그래서 날 쫓아낸 거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수진이가 울었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분이 자꾸 협박하고 민우한테 다 말하겠다고 하고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수진이가 간 뒤 혼자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정리됐어요. 남편은 죽기 1년 전에 그 여자랑 살았어요. 그리고 집을 그 여자한테 주려고 했고 제가 며느리한테 증여한 바람에 못한 거였고 그 여자는 수진이를 협박해서 집에 들어왔고 그리고 수진이는 저를 내쫓았어요. 결국 다 남편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옛날 집으로 다시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사모님? 나와봐. 죄송해요. 죄송하긴 이제 집에서 나가. 네? 계약 해지해. 당장 나가. 사모님, 저도 갈 데가 없어요. 그게 내가 알 바야? 사모님, 제발요.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나가.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아, 나야. 네, 어머니. 그 여자 내쫓아. 네? 계약 해지하고 당장 내쫓으라고. 어머니, 그분이 조용히 안 나갈 것 같은데요. 그럼 법적으로 해. 어머니, 그러면 문제가 커져요. 상관없어. 어쨌든 내쫓아. 알겠어요. 일주일 후 송미란이 집을 나갔어요. 집이 비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30년을 살았던 집. 하지만 낯설었어요. 남편 냄새도 안 났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빈 집. 조용했어요. 민우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여기 오셨어요? 응, 여기서 사실 거예요? 그래.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되는데. 괜찮아. 어머니, 다시 저희 집으로 오시면 안 돼요? 안 돼. 어머니. 민우야, 나 이제 너한테 기대지 않을게. 너도 네 인생 살아.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수진이랑 잘 살아. 나 신경 쓰지 말고. 어머니, 가. 이제 그만 가. 민우가 울면서 나갔어요. 혼자 남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혼자 살고 있어요. 친구 영자가 가끔 찾아와요. 정수가 여기 혼자 살기 괜찮아? 괜찮아. 근데 너 얼굴이 많이 늙었다. 그래? 힘들지? 혼자 사는 거. 뭐 익숙해지면 괜찮아. 민우는 자주 와? 일주일에 한 번씩 와. 수진이는? 안 와. 그것도 그렇지. 근데 정수가, 넌 후회 안 해? 뭘? 집을 며느리한테 준 거. 후회하지, 매일. 그럼 다시 가져올 수 있나? 어떻게? 중요한 거야. 법적으로 뭐 방법이 있지 않을까? 몰라, 알아보기도 귀찮아. 어느 날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혼자 사세요? 네.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 죽고 10년 됐어요. 그러시구나. 심심하면 놀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날 할머니 집에 놀러 갔어요. 할머니는 차를 내오고 과일을 깎아줬어요. 자식 있으세요? 아들 하나 있어요. 같이 안 사세요? 아니요. 따로 살아요. 왜요? 같이 살면 좋잖아요. 며느리가 싫어해서요. 그렇군요. 저도 그래요. 딸이 하나 있는데 사위가 저 싫어해요. 그래요? 한 번은 딸 집에 갔다가 쫓겨났어요. 서럽죠? 네, 둘이서 한참을 얘기했어요. 근데 말이에요,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요? 사람이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산다는 거요. 마음요? 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지옥이에요. 반대로 작은 방 하나여도 마음이 편하면 천국이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자식은 자식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살아야죠. 네. 그리고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의지하면 돼요. 혼자가 아니에요. 할머니 말에 위로가 됐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와 자주 만났어요. 같이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외롭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민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결혼기념일인데 어머니도 같이 저녁 드실래요? 아니야, 너희끼리 먹어. 어머니, 같이 먹어요. 수진이도 어머니 오시라고 했어요. 정말? 네, 같이 먹어요. 저녁에 식당에서 만났어요. 수진이가 먼저 인사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응.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됐어. 어머니, 저 정말 반성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니야, 너도 힘들었겠지. 어머니, 수진이가 울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괜찮아. 민우도 울었어요. 어머니, 저희 다시 같이 살아요. 아니야, 나 혼자 사는 게 편해. 어머니,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나 걱정하지 말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 하지만 이제는 익숙했어요. 할머니가 문자를 보냈어요. 정숙 씨, 내일 같이 시장 갈래요? 좋아요. 다음 날 할머니와 시장에 갔어요. 오늘 생선이 싱싱하네요. 그러게요. 우리 집에서 같이 먹어요. 그럴까요? 할머니네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정숙 씨, 요즘 어때요? 그냥 살아요. 마음은 좀 편해졌어요? 네, 많이요. 다행이네요. 정숙 씨, 우리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네, 그래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사람들이 사는 집, 각자의 삶. 저도 이제 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민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요. 수진이도 가끔 같이 와요. 전처럼 친하지는 않지만 그냥 그렇게 지내요. 영자도 자주 놀러 와요. 할머니와는 거의 매일 만나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어느 날 민우가 물었어요. 어머니, 이 집 팔고 좀 더 좋은 데로 이사 가시면 안 돼요? 아니야, 여기가 좋아. 여기 너무 오래됐는데요. 그래도 여기가 익숙해. 어머니. 민우야, 나 이제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석 달이 지났어요. 완전히 혼자 사는 삶에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커피를 마셔요. 점심은 간단하게 먹고 오후에는 할머니네 가서 수다를 떨어요. 저녁은 혼자 TV 보면서 먹어요.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편해요. 어느 날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어머니, 아기 태어나면 어머니가 봐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어머니, 그때 되면 다시 같이 살아요. 그건 생각해 볼게. 어머니, 제발요. 알았어. 그때 가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다시 같이 살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까?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며느리가 다시 같이 살자는데 어떡하죠? 정숙 씨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또 같은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그럼 또 나오면 되죠. 그것도 그렇네요. 근데 말이에요. 손주는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죠. 그럼 가끔 가서 봐주시면 되잖아요. 맞아요. 같이 살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게 해야겠어요.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아, 나야. 네, 어머니. 나 여기서 살게. 같이는 안 살아. 네? 왜요? 나 이제 혼자 사는 게 익숙해. 어머니. 대신 손주는 자주 보러 갈게. 네, 알겠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 살기로 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모두 사랑하지만 같이 살지는 않기로요. 사람들은 말하죠. 늙으면 자식한테 의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고 저는 제 인생이 있다는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각자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외롭죠, 가끔은. 하지만 외로움보다 더 힘든 건 미움받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짐이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기로 했어요. 혼자, 하지만 당당하게. 할머니가 그랬어요. 사람은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산다고.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지옥이고 작은 방 하나여도 마음이 편하면 천국이에요. 이제야 알겠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나가라고 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자유를 준 거예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미움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
어제 민우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다 좋아.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우가 돌아간 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예쁜 노을이 졌어요. 혼자 보기 아까울 만큼. 하지만 괜찮아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이제야 알겠네요. 집은 처음부터 건물이 아니었어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은 여기 있어요. 이 작은 방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시대였습니다.